그래서 그 다음은 하락 추세 시 거래량 체크 포인트예요. 주가가 계속 빠져요. 이렇게 빠지면 팔지도 못해요. 하루에 뭐 2%, 3% 빠지면 좀 참아볼까? 그 다음날 1% 빠지고 그 다음날 1% 반등했다가 또 3% 빠지고 하면 진짜 사람을 막 피말리게 하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누적 손실률이 한 20에서 30% 돼요. 언제 반등하겠지 하겠지? 그런데 막 스트레스만 받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보시면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적인 하락으로 아까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는 거랑 다르게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고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 이런 주식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주가는 소폭 상승하다 무너지고 소폭 상승하다 무너지고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반등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거래가 되게 많은데 요쯤에 왔어요. 여기에 요만큼은 여기에 다 물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등할 때 본전 때 다 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에서 배우겠지만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대다수가 눈에 보지 말아야 되고, 또 추세가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떨어지는 종목은 다 배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서 잡으려고 뭐 거래량을 보고 막 공부하셔갖고 이평선을 보고 막 이러는데 바닥에서 잡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 비우세요. 그거는 얼떨결에 한번 잡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손실로 비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락 추세 시에는 이와 같은 모습 보인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을 때 우리가 그 격언 보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격언이 괜히 나온 건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를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추세가 전환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어깨에 팔라는 거는 꼭지점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의심스러워 내려앉을 것 같아 갖고 있다가 수익은 좀 냈어. 이상하다. 그랬을 때 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깨에서 파는 전략. 그래서 상승추세 전환이 오지 않는 날 신중한 조건이 아니라 하락추세에 있는 종목을 웬만하면 왜 이렇게 싸지? 저 고점은 10,000원인데 지금 1,000원이면 야 이거 사면 몇 배 나겠네. 그거는 완전 착각이에요. 그러다 주식 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보금융의 거래량은 뒤에서 제가 돌파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보시면 이게 박스권이에요. 하단과 상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서 약간 못 미치거나 딱딱 부딪히면서 오는 게 박스권이에요. 이거를 행보라고 하는데 보면 여기서 샀던 사람이 수익을 내고 이렇게 가다가 요 밑에 오면 밑에 와서 이게 여기서 반등을 하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박스권 전략인데 사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위쪽 근처에서 팔아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박스권의 어떤 매매 형태인데 두 번은 지지가 됐어요. 지지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음봉, 장대 음봉에 이 박스 하단을 요만큼 내려앉아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유심히 봐셔야 될 거는 우리는 뭘 배우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가 없던 거래량이 한번 떴어요. 그러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루지만 이렇게 이탈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 다음날 반등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무슨 일이 있고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갭하락 시작과 동시에 내려쳐버린 거예요. 내려쳐버리다 보니까 팔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때 밑에서 살려고 하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하면 손실분이 한 10몇 프로 났을 텐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눈 감고 팔아야 돼요. 갭하락 나온 다음에 이 박스권 하나 이탈하게 되면 그냥 무너져요. 그러면 반등하겠지? 하겠지 하다 보면 마이너스 50%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한쪽으로 방향을 딱 만들기 시작하면 진짜 세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길면 더 세요.
한 6개월 동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느 쪽이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위쪽으로 트면 사도 좋아요. 갖고 있어도 괜찮고 아래쪽으로 트버리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급등 급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면 그냥 눈 감고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은 추세 하단부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탈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 매도식이에요. 모르겠지?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시 거래량 체크 포인트는 이렇고요.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기존 추세, 우리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의 이탈이나 돌파, 기존 패턴, 이와 같은 박스권이나 이탈이나 돌파, 지지선의 붕괴, 돌파 이런 시점에서 증가를 하게 돼요. 누구나 기본 알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가면 사도 괜찮은데 밑에 방향으로 떨어지면 그냥 팍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거래량이 보통 증가한다. 그다음에 추세 전환 시 거래량 체크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락으로 가던 주식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체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보시면 우리가 거래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던 주식이 찍고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점을 보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추세 전환 시점이 아니라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아 확실한 매수신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드디어 상승으로 가는구나?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판단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직전 고점 그리고 여기는 저항이 될 텐데 여기에 갑자기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저고점 부분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돌파하는 시점, 여기가 추세의 전환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보지 않아요.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가 없어요. 일시적 반등. 근데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관심 두고 있는데 거래가 트면서 뚝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는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올랐어요. 못 사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오르면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 시에 어느 시점을 보냐면 거래량이 완전히 급감하는 시점에서 올라갈 때 보통 사는 전략을 해요. 조정을 보이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껌딱지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살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이 없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상승으로 턴할 때 거래량이 슬슬 늘 때를 보통 조정 시에 우리가 상승 후 조정 시에 사고 싶으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에요. 그래서 조정 시 거래 급감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밑에 거래량을 항상 까먹지 마셔야 돼요. 위에 부분 보시면 안 돼요. 가격 변동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시면 거래량 후 주식의 주기. 주식이라는 게 계속 하락만 하진 않죠. 하락하다가 1년 하락하다가 횡보로 한 3년 가다가 또 한 1년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하락으로 있을 때는 아예 거래를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은 하지 마시고 거래량 바닥기가 횡보의 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어갖고 여기서 사면 지쳐갖고 한 1년 넘어서 똑같은 금액으로 보다가 그냥 파는 경우가 생기니까 거래량 바닥 기간은 좀 길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는 짧아요.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 피크 나오면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 넘기는 과정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불려서 좀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주기로 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주식이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하면 상승 주기가 몇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게 몇 번 정도 오실 것 같아요. 상승 추세에서 몇 번? 5번이요? 우리가 말하는 그 가벼운 주식, 변동성이 큰 주식은 보통 3단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맞는 일반적으로 하나,
둘, 셋 하면 꼭지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무너져요. 근데 우량주가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실적도 좋고 우량주가 더 한 5단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 3단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요. 2단에서도 많이 벌고 5단에만 안 사. 네, 거래량을 바깥으로 잘 체크하시면 힌트를 가질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거래량 바닥은 오래 가는데 팔 사람은 다 팔았어요. 아까 하락할 때 거래가 막 늘었을 때는 막 팔려고 하는 거고 이게 1년, 2년, 3년 가면 관심이 없어지고 팔 사람 다 팔았어요. 그럴 때 뭐가 들어오냐면 작은 주식은 우리가 말하는 급등주, 작전주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작전할 수 있을까요? 작전주라고 하는 거를 못해요. 작전하는 사람이 돈이 수십조가 있지 않은 이상은 못해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주는 조그만 주식에서 많이 해요. 자기가 가진 돈 갖고 몇천 원짜리를 주식 그 수가 아주 많지 않으면서 내 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300억 갖고 내가 모집해서 치고받고 해서 올리는 정도의 약속들이 맞아지는 것이 되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제 생각에는 세계 1위 거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죠? 1일 거래량이 8천억인데 더 할 때는 뭐 좋은데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팔 사람은 다 팔았다 늘어나면서 사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주기고요. 질문이 오늘 좀 있어요. 고수익을 내고자 하는 똘똘이가 있는 시점에서 사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 주가 모양은 이래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잘 모르시니까 우리는 거래량을 배우고 있어요. 거래량을 유심히 보세요. 힌트 1은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량 그리고 여기 상승 시의 거래량의 모습 이런 주식을 봤어요? 여기서 사고 싶은 분 손 들어보시죠. 사고 싶은 분 없으세요? 다 안 사고 싶으세요? 누가 내라고 하셨죠? 요거 때문에요? 말씀드릴게요. 거의 맞히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주가를 보시면 여기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거래가 약간 텄어요. 밀려요. 두 번째 도전이에요. 텄어요. 또 밀려요. 거래가 텄어요. 여기 보면 텄어요. 근데 결국엔 또 밀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래가 텄는데 텄어요? 많아요. 여기보다는 없지만 많아요. 하루 이틀 텄어요. 거래량 많아요. 이 거래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오, 잘하시네. 왜 그러냐면 여기 급락을 했죠. 여기 거래량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먼저 찾으려고 이때다! 그래서 팔아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좋은데 반짝반짝 하다가 결국에는 못 넘어서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본전 심리 때문에 매물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기회다 팔자. 그래서 매물 압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고점 때의 악성 물량 소화 여부를 주목하라는 것은 이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올라갈 때 여기 거래량이 너무 많으면 물린 사람도 많아서 올라갈 때 계속 매물이 나와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거를 이겨내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쉽진 않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대량 거래에는 투자자의 본전 심리가 있다.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빠져버리면 본전 심리가 있다 보니까 청구하다가 자기 가격 배우면 팔아 제낀다.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전 고점의 악성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악성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 대량 거래가 있는데 이전 거래를 의미하는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 그리고 이와 같은 데를 돌파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상승 추세로의 완연한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막대바가 나오는데
이걸 매물대 차트라고 해요. 요거 매물대 차트가 무엇인지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갖고 왔는데 그거 잠시 보시죠. 매물대 차트라는 건데 이거 거래량과 상관이 있어요. 이제 많이 보세요. 사람들이 차트에서 설정하는 법하고 영상이 나올 텐데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잠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말로 드릴까 하다가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할 것 같지 않은데 그 일반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건 아까 그 관점에서 매물대 차트를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3년치도 볼 수 있고 6개월치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차트가 왔다리 갔다리 기간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 PC에서 만약에 주식을 하실 때 보시면 차트가 기간을 1년도 할 수 있고 1년 6개월도 할 수 있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이에요.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여러 번 해보셔야 되는데 기간을 1개월이나 2주, 4주는 단기 매물대, 단타, 수익 매물대들이 자주 첨부하고요. 3개월은 중기 매물대라서 주도주의 지지 저항을 파악하는 데 주로 쓰고요. 3개월짜리를 보고 매물대를, 그다음에 6개월, 1년은 장기 매물대라서 중장기 투자나 추세 전환 판단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보통 수동으로 이렇게 설정하는데 어느 구간만 잡아서 하는데 아까 우리가 급등에다가 뚝 떨어지는 고점을 잡아서 보여드렸잖아요. 급등락 전후에 특정 구간만 분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노하우가 생기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매물대로 가볼게요. 매물대는 지지 저항 역할을 해요. 주가가 밑에 있는데 매물대라는 게 이렇게 거래 구간이 진짜 길 때는 쉽게 못 들어요. 근데 뚫어버리면 요 긴 구간은 조정받을 지역을 해요. 그걸 깨지 않고 내려오면 계속 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매물을 뚫기 위해서 거래가 이건 무슨 호재가 있었지 시장 상황이 좋았던지 이와 같은 매수 거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뚫어버렸는데 이와 같은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물대는 위에 긴 거래가 많이 된 구간이 있으면 뚫기 쉽지 않다. 저항 역할을 하는 걸 참고할 수가 있고 그거를 뚫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매물대, 긴 매물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봐요. 거래량하고 매물대를 같이 보는 거 있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같이 보는 것이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누적 거래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주가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이런 특이한 차트인데 매물이 여기에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좁은 범위의 가격에서만 몇 년 동안 계속 움직여요. 1년이든 움직여요. 근데 거래가 형성되면서 이 가장 큰 거를 뚫어버리니까 여기에는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종목만 사요. 우리 일반 차원 투자자들의 오류는 싼 주식을 되려고 떨어져서 야 10배 빠졌네? 그러면 나는 10배를 벌 수 있겠네? 이렇게 사는데 프로 투자자들은 안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건 추세 매매예요. 어디를 돌파하거나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죠? 비싼 종목을 사요. 올라가서 비싼 종목 국제에서만 아니면 그 사람들 프로니까 중간 가격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 주식들을 확인하고 사서 저 높은 가격에 팔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떨어진 주식은 계속 봐요. 야, 이거 대박이다. 근데 안 올라요. 1년, 2년, 2년 더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왜 또 가? 왜 올라가? 되게 신기해요. 나중에 주식을 하시게 되면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